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름하여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내가 이번엔 좀 잘해봐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건강과 돈 문제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건강관리 얘기는 해봤으니까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재무관리 성향이요, 완전히 안전지향형이라서요. 요즘 유행하는 코인은 쳐다본 적도 없고요. 주식 투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퇴직연금도 그 은행에 금리 높은 곳을 좀 찾아서 예금 상품에 주로 넣어놨어요. 혹시 실망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 재테크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규모 있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추천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가계부 쓰기예요, 여러분.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수입이 확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지출은 꽤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가계부를 쓴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용돈 기록장을 쓴 것까지 합하면 40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 요게 바로 제가 지난 10여 년간 써왔던 가계부들 사진인데요. 저는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럴 거예요. 지출은 구분해서 정리를 하곤 하는데요. 무슨 경조사비나 아니면 외식비 같은 변동 지출, 그리고 또 공과금이나 헌금 이런 고정 지출, 이걸 구분해서 적어 놓고요. 월말이 되면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 달은 내가 외식비를 너무 많이 썼네, 혹은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매달 그 수입과 지출을 제가 엑셀 시트에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연간에 걸쳐서 내 수중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또 얼마가 나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요. 사실 요즘은 다들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드 명세서만 봐도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손으로 일일이 직접 지출한 내역을 쓰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 싶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다음엔 좀 자제하자라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의 젊은 기자들이 2030 독자들을 위해서 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 공부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들도 이 재무관리의 첫걸음으로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라라는 것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계부 쓰기를 방법으로 강추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월 한 3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데 카드값만 280만 원씩 지출한 사례예요. 바로 저자 중 한 명의 얘기였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가계부를 쓰면서 심기일전해서 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월 100만 원 정도 카드값을 줄일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돈은 저축과 투자에 쓰고 있다, 이런 사연을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수입이 작다고 해도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종잣돈을 스마트하게 불려나가면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이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서 한번 가계부 쓰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지인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돈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었잖아요. 50대 초반에 기업에서 떨려나는 그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모임에 나가면 40대, 50대 이런 후배들이 엄청 신세한탄을 하고 장래를 걱정하면서 자기들보다 좀 앞서 퇴직한 저에게 선배 어떻게 퇴직 이후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뭐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자기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고 해도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그 돈으로 충분할지 결코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가능한 오래오래 일하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달 또박또박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록 그 돈이 자기가 회사에 다닐 때 벌던 돈보다 아주 적다고 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모아놓은 돈만 야금야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버틸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떨려나는 나이가 52.9세라고 하던데요. 그 연령대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뭐 다들 뭐 부장이든 국장이든 이사든 대표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에 걸맞는 일자리를 새롭게 찾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모든 걸 내려놓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사 동기 중에 한 명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친구는 아주 오래전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중장비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한때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친구가 동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의 일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회사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정년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래오래 일하려고 하면은 뭔가 자격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오롯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기처럼 뭔가 자격증을 따서 인생 2막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요즘 폴리텍에 중장년 직장인들이 참 많이 등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퇴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요, 젊은 세대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전에 갖고 있던 명함 속의 타이틀, 퇴직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거에 연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인생 2막에서는요, 직급을 떠나서 같이 일하는 젊은 동료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요, 마지막 타이틀이 본부장이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라고 불리는 게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즉 엔잡러로 살고 있다 보니까 호칭도 꽤나 다양해졌거든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는 교수님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예리님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저는 상대한테 누구누구님 하고 또 대꾸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호칭하는 업무 환경에서 위계질서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다행히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뭐 이런 꼰대 스타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 2막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부터 가능한 꼰대력은 버리려고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나 달라져야지 이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자기가 잘 모르는 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해 라고 후배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배워서 직접 해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런 열린 마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2막에서 큰 경쟁력이 되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리숲에서 보낸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도 저희는 숲힐링하러 다시 만나겠습니다.